네, 이게 이 댓글 올라오는데 네. 여기도 보니까 그 누구 퇴출시켜라 맞아 이런 얘기 자꾸 나와. 아, 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이름이 나오나요? 뭐 누구 아니 김호준 퇴출시키는데 김호준 퇴출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런 사람만 있어요. 아니, 순간적으로 댓글 막 올라가는데 제 이름 막 나오는데 저 혹시 저 퇴출? 아니야. 거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아니 뭐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세상에 나하고 다른 걸 다 골라내면요 나중에 자기밖에 안 남아요. 네, 네. 그러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나와 다르다 그러면 그 정신병 상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걸 모니터링할 수는 없고 하여튼 우리가 이런 사람 좀 자제하게 요구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효과가 있으니까 하고 어쨌든 우리 안에 작은 차이 때문에 자꾸 갈라치기해서 갈등 유발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이적 행위예요. 예, 고려하지 말고. 그 장경태 최고위원 어디 가셨나? 아 그래요? 이리 오세요 그냥. 등장 장면 찍게 가만 있어봐요. 그렇지. 등장 장면도 필요하니까. 그리고 당의 게시판에 우리 당원들 이번 당규 개정 관련돼서 낸 의견들 혹시 취합된 거 있어요? 좀 정리를 좀 대충 좀 해달라고 하세요. 우리 유튜버 분들 많이 오셨는데 오늘 현충원에 갔던 분도 꽤 있는 것 같죠? 오늘 제가 왜 갑자기 방송을 할까 생각했냐면 다른 공식 일정들이 크게 많지가 않아서 최근에 우리 당헌 당규 개정 관련돼서 의견들도 많고 또 원 구성 국회 운영 관련해서도 좀 궁금증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좀 그 말씀 서로 좀 나눠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한 두 가지 정도 그 얘기 좀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너무 이렇게 갈등 균열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좀 조그마한 차이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막 헐뜯고 자꾸 갈라치기 하고 좀 그런 경향이 최근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좀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 생각보다 한번. 반대 의견이 강하진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 당원들이 선택권 또 이 당원들의 주권 행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원들의 참여를 늘려가는 것 방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흐름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천천히 해주면 안 되냐, 혹은 조금 비율을 좀 줄여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다 그 부정적인 분들은 없으셨습니다. 우리 그 정청래 최고위원 주장에 하면 네, 좀 이따 하자 나중에 하자 그리고 안 하자는 주장인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거의 그렇죠. 네, 네. 사실 다음에 하자 해놓고 또 다음엔 또 다음 이유가 있고요. 다다음엔 다 다음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딱 있을 때 이 불이 딱 일어났을 때 불을 그때 제때 꺼야지. 계속 이게 방치하고 다음에 끄고 덮어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딱 들불이 번졌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길래 아니 의사결정권을 당원들께서 개입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선출권만 개입하자는 거고 개입이 아니죠. 반영하자는 거고. 그래서 뭐 선출은 원내대표는 1년에 한 번, 또 국회의장단은 2년에 한 번 딱 한 번 선출하는 건데 오히려 투표권만 반영하는 것도 좀 오히려 좀 소외감을 느끼실 것 같거든요. 전 당원들께서. 그래서 오히려 선출권을 반영하는 것은 좀 당연하고 아직까지는 의사결정권은 충분히 이 기선출된 분에게 보장된 권한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그것 자체까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뭐 약간 너무 좀 크게 더 걱정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현실로 존재하는 갈등이에요. 너 잘못했어. 너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나빠. 이거보다는 이 차이가 있는데 이게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게
옛날로 치면은 그 일제 시대 이후에 이제 근대화되면서 제일 동네 잘 사는 집이 만물상이었거든요. 만물상? 네, 만물상이었는데 그 어느 날 이게 전문점으로 다 바뀌잖아요. 네. 그 만물상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많이 갖다 놓고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친절하게도 만물상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물상 주인 이해가 안 되지. 네. 아니 모든 게 다 갖춰 있는 우리 가게를 피해서 왜 저 뭐 물건도 몇 개 없는 저 집에 가서 저럴까?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이 바뀌는데. 그렇죠. 근데 이 변화를 만물상 주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너 왜 이해 못해?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어쨌든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 변하는데 함께 하지 못하면 자칫 이게 저거 될 수 있다. 도태될 수도 있다. 사람이 나쁘고 좋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잘 수용은 잘 안 돼요. 근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게 이번에는 아마 국회의원 선거는 중앙당이 더 관할을 했는데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빼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습니다. 광역시도의원, 기초시군구 의원 이 전부 다 시도당이 공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공천된 숫자도 만 명이 넘지 않을까? 제 기억엔 지금 광역의원은 전국에 한 800여 분, 전체 의원 정수가 800여 명 정도 되고요. 기초의원 정수는 한 3,000명 정도 3,000 됩니다. 명. 그러면 후보자로 따지면 한 거의 한 10,000명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선정해야 되니까 후보를 네, 치면. 그렇죠. 근데 이 공천 권한을 시도당 위원장이 갖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최종적으로 중앙당이 인준하지만. 근데 숫자로나 뭐 영향이나 이런 거 치면 지방선거 정말로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선거의 다음에 지방선거에 공천 권한을 가지는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 실제로 당원이 뽑는다. 그렇죠. 네. 이제 라고 하는 건 매우 큰 혁명적인 변화인데 이거는 또 별로 말이 없어요. 원래 사실 저도 그게 좀 더 민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위원회가 워낙 많아서 조금 더 객관화된, 아무래도 이제 이 다수가 참여하다 보면 당연히 견제와 균형이 더 많이 있을 텐데, 뭐 광주, 대전 이렇게 좀 지역위원회가 7개, 8개, 뭐 10개 미만인, 뭐 전북도 10개밖에 안 되고 전남도 10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소위 지역위원장들의 어떤 야합에 의해서 막 결정되는 과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 대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권한이 뭐 1대 80, 180까지 가기 때문에 당원에 180명이 모인 것보다 대의원 한 40명을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훨씬 더 압도적인 권한을 행사했었죠. 근데 이제는 지금 1대 20이 적용됨으로써 시도당 위원장 후보들도 당원을 더 두려워하고 당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시도당 위원장을 뭐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사실상 서로 조정해가지고 단일 후보를 내고 그 사실상 이제 추대해버리고 이런 경우를 좀 최소화해볼 생각인데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출마 많이 하세요. 시도당 위원장. 아직 확정은 아닌데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공영제, 당내 선거 공영제를 도입해가지고 이 출마 선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을 당에서 부담해 주는 걸 검토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원들이 내는 당비가 연간 180억이 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걸 다 공영제로 하시면 다 공유죠? 너무 네. 너무 많이 나올까봐. 심사에서 컷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적정하게 그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선거 비용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투표 비용만 해도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전에 부산시 시당 위원장 서은숙 네. 최고위원이 그때 일반 당원인데 그쵸. 그 지역위원장들인가 서로 협의해서 낸 후보를 경쟁해서 이겼죠. 네, 뭐 이제 아니 뭐 협의까지는 아닌데요. 그 원래 그렇게 하려다가 그거를 못하게 하고 이제 전 국회의원 출신, 전 시의회의장 출신, 전 구청장 출신 이렇게 각양각색의 후보들이 경쟁을 해서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서은숙 최고께서. 그렇지.
그리고 광주는 현역 국회의원하고 그냥 일반 당원하고 경쟁을 했는데 네. 당원이 거의 38%인가? 네네 그 거의 정도. 40% 육박해가지고 네. 깜짝 놀란 일이 있죠. 꽤 상당히 득표했었습니다. 네, 일반 당원 한 번도 뭐 시구연도 안 해본 분이 정말 당원의 힘으로 나오셔서 상당한 득표를 하셨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께서 당원들의 지지도가 높지 않은 사람을 논의를 해가지고 한 명으로 뽑아도 떨어지는 수가 있다. 이걸 좀 그렇죠. 네 이제는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죠. 네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이게 진정한 의미의 당원 중심 시대가 네. 된 거죠. 하여튼 시도당 위원장에 대한 선거 투표권을 우리 당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크게 이론이 없어서 네. 힘들 것 같고 또 이번에는 시도지사로 출마하실 분들은 원래는 6개월 전 사퇴였는데 이번에는 8개월 전에 사퇴하는 걸로 해서 다시 뽑을 수밖에 없게. 전에 네. 6개월 전에 사퇴를 하면 당헌 규정에 의해서 지명을 하게 돼 있었어요. 상무위원회인가 뭐 거기서 뽑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사실상 지명하는. 왜냐하면 상무위원을 그 전에 시도당 위원장이 다 뽑아놓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무대행을 뽑아도 그렇죠. 결국은 이제 사실상 지명하는 경우가 후임장을 돼서 지명하는. 네. 그래서 이게 시도지사 선거를 자기가 나가면서 공천권도 사실상 행사하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번에는 8개월 전에 그만두고 새로 뽑게 경선으로 뽑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아마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혁명의 거의 버금가는 큰 변화를 만드는 충분 조건은 아닌데 최소 조건을 만들어진다. 네, 뭐 아주 큰 변화입니다. 사실 그것도. 이게 하나 있고 하나는 뭐 좀 불필요한 조항 정비하는 건데 근데 이런 게 더 중요한데 이거는 별로 이론이 없는데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네. 의장단 후보 원내대표 후보의 그 당원 민주당 지지자 또는 당원 여론을 반영하는 거죠. 투표를 시키는 건 아니고. 뭐 여론을 모델은 반영하는 어찌되건 현재 반영 비율에 대해서 20% 반영되어 있고요. 반영 비율은 그렇게 돼 있고 어떻게 할지는 아직- 현재 이 초안은 권리당원이 온라인 또는 AR에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0% 투표를 하는데 부분에서? 이걸 여론조사 방식으로 권리당원 의견을 반영시킬지 아니면 직접 투표하게 할지는 뭐 결정 사항입니다만 저는 일단 투표권으로 넣어놨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그냥 조사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원들 특히 좀 선수가 높을수록 약간 공감도가 떨어지는.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뽑는 사람이고 그분들은 뽑힌 사람인데 뽑힌 사람들끼리의 논의체 대표 또는 회의체 대표를 뽑는 거니까 그냥 단순 논리로 보면 뽑힌 사람들이 뽑는 게 맞아요. 뽑힌 사람들의 회의체 대표니까. 그렇죠. 네. 그 단순하게 보면 이게 또 아주 오랫동안 정착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뽑은 사람들이 뽑을 때 그 충분히 반영이 됐는데 뽑은 사람들이 뽑은 사람의 대표를 뽑는데 뽑은 사람이 그것도 관여하냐? 라는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줘야지. 네. 이해되세요?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우리 당원에 좀 가깝다고 생각되는 우리 김우영 의원 한번 잠깐 출연 좀 해보세요. 한번 본인 생각 어떠세요? 그 국회의원을 뽑아놨는데 모든 의사결정에서 주권자인 당원 혹은 국민이 이건 이렇게 가고 저건 저렇게 가라. 그러면 자기의 자율적인 생각, 생산적인 어떤 판단이 부재하면 그 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대리인에게 자율권과 재량권을 일부가 아니라 상당 부분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21대 총선 또 그 이전에도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뭐 탄핵이라든가 그런 사건 때 주권자의 의지에 반하는 대리인들의 어떤 반란 행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주권자 입장에서는 우리 일을 잘 구현하라고 뽑아놓은 대리인이 주인들의 뜻에 역행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체벌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체벌이 뭐냐면 공천에서 탈락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22대 때는 좀 제대로 된 대리인, 일정한 재량권을 주어도 이탈하지 않을 법한 그런 사람을 뽑아놨다라고 믿었는데 이번에 이제 의장 선거에서 본인들의 뜻은 엄청나게 많은 경로를 통해서 8, 90%가 어떤 분에게 가 있었는데 좀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받았던 스트레스, 트라우마. 트라우마. 일종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방식의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고 봐요. 그래요? 네. 근데 민주당 당원을 수십 년 했으면 그 수십 년 민주당원을 하면서 살아온 시간 동안에 사실은 과거에는 민주적인 정당, 민주당이라고 했죠. 민주적이지 않았잖아요. 총재가 다 했잖아요. 그 나빠서가 아니고 총재가 다 정치자가 막 긁어 모아가지고 출마할 사람도 돈 대주고. 그렇죠. 네. 그 자기가 막 공천도 자기가 그냥 자기가 하는 거지. 무슨 그렇죠. 경선이 어디 있어? 열린우리당 창당 전에는 공천은 총재의 총재가 그냥 하는 권한이었죠.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아침에 가서 절 잘하고 이런 사람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해주고 막 필요하면 언제든 막 바꾸고. 그렇습니다. 네. 그때 어떤 옛날에 새정치 국민회의 그렇지. 그럴 때는 그 공천권에 가까운 사람에게 집으로 관짝을 선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다 관을 보냈어요. 나 공천 안 해주면 죽인다고. 그 관에다가 덮겠다고. 네. 그런 것도 하고 네. 라이플 총, 그 사냥총 이런 거 들고도 뭐 협박하고. 네, 하여튼 그때는 지 마음대로 했어요. 지금은 하니까. 이 당원이 보통 한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가 경선에 참여하기 때문에 관을 한 10,000개 만들어야 되니까 10,000개는 못 만들겠어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아까 그 오랜 당원 네. 고문이 탈당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요. 들었을 때 저도 한 90쯤 되는 그러니까 4.19 때부터 당원이었던 그런 어른들이 우리가 권력 창출에 실패했을 때 그때 우시면서 한 말씀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의도의 민주당 것들은 자살골을 넣었다. 당원들은 사실 뭐 누가 뭘 주는 것도 아닌데 당비 내고 무슨 집회 있으면 가고 그 90 먹은 노구도 이끌고 가시는데 여의도의 엘리트로 상당히 각광받을 법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왜 총구를 거꾸로 돌리고 또 하라는 개혁적인 일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소위 친목질이나 하고 그런 걸 오랜 그 소위 말해서 4.19, 5.18, 80년대, 김대중 이 거쳐오면 그분들이 아주 포환이실 정도로 그 이번 사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예방적 과잉 행동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과잉 행동을 해서라도 그때 다음에 이런 일은 안 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혼쭐을 내기 위해서 아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거. 그런 정도의 이게 그 한이 쌓여져 있는 행동에 가깝다. 매우 정치적, 정무적 행동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요즘에 저도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분명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고 저를 안 뽑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아유 민주당이 잘해야 돼요 이러시면 왜요? 그러면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민주당 그러니까 약간 민주당이 최후의 보루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김우영 의원하고는 약간 이제 방향이 좀 다른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을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게 정무적 계산에 관한 행동일까라는 점은 물론 그런 분도 계실 텐데 집단으로 보면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싫은데 차악으로 저 인간들이 더 싫으니까 할 수 없이 너네들 내가 지지한다. 지지한다기보다는 선택한다. 이게 억지 춘향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정한 신뢰, 애정 이런 게 생겼다가 이 인간들이 똑같네 라고 해서 배신감을 느낀 거 아닌가. 새롭게 생겼던 큰 기대와 사랑 이런 느낌, 정서적 교감, 자신감
책임감, 의무감, 야 드디어 민주당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관철을 해내 봐야지 가능하겠네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거 똑같네. 그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뭐 무슨 가결 사태하고 다를 게 뭐지 이게 언제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네 라면서 절망을 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누구 표현에 의하면 이제 일 개인으로 놓고 보면 이제 비유가 이게 집단체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은데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사랑 감정을 느꼈는데 이놈이 하는 짓이 똑같아 다음날 보니까 그 배신감 네.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동안에 이제 뭐 다들 우리가 뽑은 첫 대통령을 뭐 김대중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뽑은 첫 국회의원 또 우리가 바라는 기대하는 국회의 모습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우리의 의사와 반하는 선택을 그것도 첫 선택을 그러니까 좀 여러 번 선택이 있다가 뭐 한두 번 더 어긋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뽑았단 말이야? 라는 충격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전 누가 봐도.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당헌당규 개정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정치인이 국민이 옳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정치는 없거든요. 국민이 다 국민이 옳다 그래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국민이 옳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언제나 옳습니다. 당에 있는 정당의 소속 정치인이 당원이 옳습니다라는 말을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고 꺼려야 되고 뭐 그걸 약간 저는 그게 더 놀랐거든요. 아니 국민이 옳습니다를 반대하는 정치는 없거든요. 그러면 당원이 옳습니다라는 정치 이런 말을 당내에서 못하는 분위기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의원분들하고 이렇게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양자가 충돌을 하거나 갈등 대립이 격화되는 것은 당에 결코 좋은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무시하면 안 되고 부딪혀서 갈등이 격화되면 전체적으로 영양 손실이 오기 때문에 저는 양자를 최대한 조화시켜서 같이 가게 하는 게 내 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의원님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대화를 해보면 많이 좀 완화되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 중이다.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노는 졌고 이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번에 이 일은 각자의 판단이 다른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악의를 가지고 음모적으로 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나름의 그 근거를 가지고 각자 판단한 건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열심히 노졌고 이렇게 나침반 놓고 갔는데 뭐 밤새 일어나 보니까 우리 배가 모래톱 위에 올라앉았네. 그리고 강물이 딴 데로 흐르고 있네. 분명히 어젯밤까지는 강물이 이렇게 흘렀는데 꼭 그 강물에 맞아 열심히 노졌지만 결국 모래톱 위에 배는 올라앉았고 보니까 강물은 저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피할 수 없다. 이럴 때는 강물의 흐름을 정말 예의주시하고 배는 강물 따라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주민수라 그러잖아요. 임금은 정치는 배와 같은 거라서 국민들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을 수도 있는 거다. 물이 오르니 그러니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세상의 대중들의 판단이나 흐름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흘러가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자. 라고 지금 계속 설득을 해요. 뭐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 문제는 이제 말을 못하는 분위기도 좀 있죠. 이제 억압이라고 느껴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그 지역위원장 전체 회의에서는 자유롭게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이 특히 이제 다선 의원님 중심으로 많이 얘기하셨고, 저희 권장하기도 했고, 또 그걸 막으면 안 된다. 입장을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면 안 되거든요. 설득해야지. 비난하고 욕하고 가르고 넌 나쁜 놈이야 이래버리면 우리가 역량 손실이 온다. 그거는 정말 이적행위죠. 좁게 보면 해당행위지만 넓게 보면 적을 이롭게 하는 누구적으로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이거는 조만간 논의해서
좀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얘기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뭐 하실 얘기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다선 중진 의원들은 당원들을 일반적으로 강성 당원과 평범한 당원 이렇게 약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했을 때 문자 메시지 날리는 분들 그런 분들 추산해 하면 한 뭐 크게 많아야 한 2만 명쯤 될 거다. 2만 명의 여론이 이 여의도와 관련된 정서를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갑자기 변경하게 되면 그러면 진로가 흔들어지고 또 우리가 대권으로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강성당원들이라는 그 전제 하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게 본질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여기 당원존에서 이제 우리 대표님 단식 하실 때 이렇게 모였었잖아요. 거기서 많은 당원들하고 토론을 했고 당원 총회를 해서 검찰 독재로부터 우리 대표를 구하자 그런 운동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집회에 나온 분들이 한 1, 2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한 2만 명쯤이 움직였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2만 명 뒤에는 90만 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체포동의안 통과 이후에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탄원하는 서명을 불과 일주일 사이에 90만 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의 행동 피라미드로 치면은 이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예요. 역시 반갑다 아직까지. 빙산의 일각이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대군 속에 2만 명이 있는 것이지 별도로 기계적으로 분리된 2만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성 당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21대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이 당원들을 강하게 만든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이 부조리나 기득권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진 겁니다. 네, 그 강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또 윤석열 정권 하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생존하려면 강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민심이 강성인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여의도에 있으면 주로 만나는 분들이 의원들끼리 만나요. 또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또 신문 기자, 여기 뭐 기자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자분들이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사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뭐 강성 무슨 막말 자객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놓고 우리의 그 열성적인 당원들을 그렇게 이렇게 배제시키는 네, 그런 것이 있다. 이걸 설득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당원들도 현역 의원들을 우리의 대리인이라고 보면 대리인과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대리인 기능을 잘하게 하려면 학습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대리인이 서로 소통을 잘 해야 그 뜻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매번 저런 사건이 날 때마다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항상 당원과 대리인, 대표자들이 작은 모임, 큰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의사를 자주 소통하고 또 우리 당원들에 대한 연구를 대리인들은 자꾸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학습을 안 하면 세상 돌아가는 게 네. 예, 그렇다는 거죠. 네. 미안합니다.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당원들의 일부 강성 당원의 얘기가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예를 들면 80%의 요구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그 국회의장 후보군, 국회 이제 의장 부의장 후보, 그 다음에 원내대표 선출해서 당원들이 얼마나 참여해야 되냐, 바람직하냐, 그 여론조사 했는데 당원들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 상대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88.9%가 그 참여하게 해야 된다고 답했다는 거잖아요. 88.9%. 그냥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제 일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무 오지랖 아니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근데 그거는 저는 이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 열망들이 커지는 저는 바람직한 현상의 일부라고 봐요. 우리는 맨날 말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노래도 있잖아요. 이거. 그거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를 비난할 때도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모든 권력은 국민의 것인데 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냐고 맨날 우리 비난하면서 그 권력의 원천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논리모순 언어 도단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갈라치기, 강성과 보통 당원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 그 집단 지성의 일부인데. 근데 저는 이것도 일종의 경쟁, 전쟁인데 원래 전쟁에서 가장 유용한 값싼 무기가 뭔지 아세요? 이간질, 간첩, 이관계. 이게 제일 돈 안 들고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막 김우영이가 말이야 전에 이재명이 딱 생긴 꼬라지하고 막 이러더라고 막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안 믿지요. 근데 이거를 박찬대가 들었다던데? 그래? 심지어 장경태 아까 김우영이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이 있어. 전원에. 지금 우리 내 재판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와. 예, 아주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 하여튼 그것도 증거랍시고, 네. 하여튼 근데 이걸 계속 듣다 보면 진짠가? 저 표정이 그때 보니까 좀 이상하더니 이 인간이 그러다가 나중에 옷들이 하나 생기면 맞구나 이렇게 되면 돈 안 들이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는 이 관계는 정말로 많이 쓰여요. 예를 들면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 자꾸 갈라. 네. 작은 차이를 이렇게 찾아내 가지고 큰 차이처럼. 네.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큰 다툼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이제 외부에서 공격할 때는 우리가 저건 XX 신문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내부에서 발생할 때는 심각합니다. 최근에 좀 내부에 좀 그런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되는데 공통점을 찾자 그러면 사람 사이 좋아지거든요. 개인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면 또 같은 점을 찾으면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점을 찾기 시작하면 나쁜 점을 찾기 시작하면 그 나쁜 점이 많든 적든 없을 리가 없고 그러면 나쁜 관계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은 이런 내부의 편가르기, 갈라치기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좀 다들 좀 조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나보고 수박이라고. 그거 뭐야 그거? 진짜요, 있잖아 이거 나보고 수박이라고. 누구 수박 그러다가 심지어 이재명도 수박이야. 많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부터 해서 최고위원들이 대표님을 잘 못 모셔서 그렇다고 하죠. 아니야, 저희 다 수박 됐습니다. 박찬대 수박설도 있어요. 그거 봤어요? 그러면 이제 대박. 수박의 대빵이요? 수박이 대박. 아니 그래서 이게 뭘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성향, 뭔가 작은 차이를 찾아내서 어떻게 100%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박찬대 수박설, 가다가 이재명 수박설. 근데 이게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 그룹 중에 있잖아. 네, 백해문 있어.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 제명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몰라요?
최근에 제명했어요. 네, 뭐 자칭 문파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아니 그 문자를 빼든지.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네, 제명했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그 황당 그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 사람시고 뭐라고 붙인 거 아니야 자기 조직 이름을. 그렇죠. 예. 그럼 그걸 없애든지 해야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제명을 하냐고. 자가당착도 이런 자가당착이 있냐고.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 예수를 파문시키고. 파문시킨 거지. 야 참. 근데 그게 그러니까 분열, 갈등, 갈라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극단에 가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자꾸 갈라치다가 마지막 판에는 이재명도 수박이네. 근데 이런 거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지금 최근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좀 당하고 있던데 몰라요? 네, 뭐 그 집회 날 토요일 날 못 왔잖아요. 난 그거 알고 있었거든. 예, 저도 그 양산 갔지. 그게 우리가 집회를 월요일 날 결정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월요일 날 결정했는데 그 전에 미리 다 예약돼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버스 대전하고. 안 할 수가 없는 행사여서 나한테 이거 가면 이거 문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갔다 오세요. 괜찮아. 그러라 네, 그랬거든요. 미리 지역에 이제 당원들 180여 명을 다 뭐 조직해서 이제 가시는 건데 그래서 안 가기가 어려웠다고. 내가 그래서 네. 갔다 오시라고 내가 분명히 걱정을 하더라고. 분명히 또 막 씹을 텐데. 이거 가지고 꽤 많이 씹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아니 그런 개별적인 사안 하나를 가지고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단정해 가지고 갈라치기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이거 누가 나만 하겠어요. 이거 정말 안 좋아. 전후 사정을 좀 알아보고 또 뭐 그리고 못 올 수도 있지. 정청래 최고위원만 안 온 게 아니다. 안 온 사람 꽤 많잖아 그날. 꽤 있겠지. 뭐 없겠어요. 다 뭐 100% 왔겠어. 그렇죠. 또 혼자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걸 다 그렇게 꼬집어내면 안 온 것보다는 온 게 잘한 거고. 그 마포에는 여기 안 온 사람 꽤 많이 또 집회도 참여도 했던 모양이던데. 네네, 그렇죠. 마포 당원 중에서는 또 집회 오신 분들 많죠. 네. 그리고 공지도 했던 모양이더라고. 예. 가는 사람 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자꾸 편 갈라 가지고 작은 차에 찾아내서 적군 만들고 누구 좋으라고. 진짜 누구 좋으라고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요새 이 당헌 당규 개정 문제는 뭐 더 얘기하실 곡이 있어요? 할 만한 끝이 없을 텐데. 저는 이번에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당원 단계 개정하면서 어쨌든 당원의 참여를 늘리는 과정은 사실 저는 시대적 흐름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의 사례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과거에는 일본 총리도 100%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당연히 의원내각 제국가니까 그렇게 해야 됐다고 단정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민당 당원이 50%가 반영해서 총리 선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그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심지어 5선 중진 의원님들 이 간담회 과정에서 또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원내정당과 대중정당 논쟁이 이제 끝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원내정당의 대표적 모델인데 혹시 미국 민주당 당대표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무도 당대표 없습니다. 미국은 뭐 척 슈머라고 이제 상원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호이어라는 하원 대표가 있고,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이 전국위원회, 전미 민주당 대회라는 전국위원회 미스 해리슨이라는 이제 전국위원장이 대통령 후보 선출만 하지, 미국은 당 대표가 있는 정당 모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는 당 대표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죄송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당대표 아니시잖아요. 살짝 디스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 저희는 네. 대중정당이에요. 네. 아니 저희는 대중정당이고 심지어 독일 뭐 영국 다 30만 명 정도 규모의 당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250만 명입니다. 당원 수가. 당비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당원이 250만 명이 이르는데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이제 당원이 사실상 국민을 대변하고 대표한다고 봐도 이 손색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논쟁은 이제 끝나고 대중정당 모델로 완벽하게 우리가 선택하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당원의 참여는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우리가 민주당이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시 출연 김우영 선수 퇴장하시고 네. 우리 원대로 가신 찬대 환영합니다.
자, 앉으세요. 네. 이제 아침에 어디 기사를 봤는데 이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재채기 나. 아침 기사를 봤는데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법사위에 가려는 사람이 없대요. 실제로 없습니다. 없대. 과방위 법사위가 없습니다. 과방위는 2명밖에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그 야당에 배치된 상임위원들이 징글징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징글징글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즐겁잖아요. 징글징글, 징글벨. 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네, 대표님. 하세요. 예, 예. 우리 대표님께서 원내대표가 좀 무게감도 좀 있어야 되는데. 아, 내 얘기가 아니야. 너 다른 사람이 여기서 한 얘기야. 네, 네. 우리 프로 보면요, 꼭 자기 얘기를 친구 얘기처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상임위 오픈된 게 3개입니다.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반드시 해야지. 네, 요 3개는 절대 양보할 수 없고요. 저쪽 당도 천명했습니다. 저쪽 당도 3개 중에 단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절대 핸들을 꺾지 못하는 대치 상황이에요. 합의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헌법에 다 써놨어요. 다수결로 하라고. 네. 만약에 이게 치킨 게임이면 서로 부딪혀서 죽는 거지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 있죠. 국회법. 거기에 의하면 다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추경호 대표께서 얘기하는데 하도 어이없어서 제가 TV 앞에서 픽 웃었어요. 그래서 또 가벼워 보이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어이없어서 추경호 대표가 어제 이제 그쵸? 백불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지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법대로냐, 우리가 법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명확한 국회법의 내용도 사실 자기들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러더라도 앞으로 픽 웃지 마세요. 씩 웃겠습니다. 아 진짜 말 안 할래. 너무 가벼워 보이나요? 아니, 네. 아 지겨워가지고. 그래도 대표님 제 옆에 있어야 한 번씩 웃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잠깐 구박받으면 됩니다. 대표님 웃으면 우리 당원들도 웃고 민주당이 행복하면 대한민국도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요새 몸무게 자꾸 늘어나는데 이렇게 농담이라도 해야 사람이 가벼워 보이죠. 좋은 생각입니다. 계속하세요. 내가 보기 병 나는 것 같아. 네, 이게 이 댓글 올라오는데 네. 여기도 보니까 그 누구 퇴출시켜라 맞아 이런 얘기 자꾸 나와. 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이름이 나오나요? 뭐 누구 아니 김호준 퇴출시키는데 김호준 퇴출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사람만 있어요. 순간적으로 댓글 막 올라가는데 제 이름 막 나오는데 저 혹시 저 퇴출? 아니야. 거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아니 뭐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세상에 나하고 다른 걸 다 골라내면요 나중에 자기밖에 안 남아요. 네. 그러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나와 다르다 그러면 그 정신병 상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걸 모니터링할 수는 없고 하여튼 우리가 이런 사람 좀 자제하게 요구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효과가 있으니까 하고 어쨌든 우리 안에 작은 차이 때문에 자꾸 갈라치기 해서 갈등 유발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이적 행위예요. 근데 이 댓글이 무섭긴 하더라고요. 저처럼